국민의힘은 지금 여전히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 네.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유튜브에 국민의힘 2차 경선 ARS 투표가 부정선거다라는 또 의혹이 또 이렇게 제기되고 또 있다는 부정선거가 건데 나왔어요? 정말로 남의 선거 가지고 이긴 선거 가지고 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끼리도 이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게 황교안 전 네. 총리가 나경원이 떨어진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SKT가 지금 해킹 당했잖아요. 네. 유심 이게 해킹 당했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돼. 그게 또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다. 아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게 이분이 검찰에서도 고위직했죠. 법무부 장관 했죠. 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버립니다 진짜.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믿는 건지 진짜 이상해. 아니면은 본인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른 척하면서 네.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소신은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 좀 공무원 사회에서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폄훼예요. 이거. 아니 그리고 본인이 만든 건지 뭐 캠프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지지한 사람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예를 들면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하면 사람들하고 잘 모르겠음 막 이렇게 한 20% 되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서 이게 자기 거라는 거야. 잘 모르겠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어. 양식이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몇몇 캠프에서도 막 이러더라고요. 쭉 이제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무응답층이라든지 의견 네. 보류층 이런 데가 다 자기네 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의견 표명 안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냥 지워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양자 압축이 됐잖아요. 네.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그 조직 특보 위촉을 했는데 진보당의 홍성규 수석 대변인한테 이제 위촉장이 가서 반대로 갔네. 본인이 이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정말 이렇게 특보 명단 이렇게 정하는 거 이런 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외연확장, 그래야 이게 진보 인사 영입, 아니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열린 캠프. 아, 네, 2012년 대선이 진짜 진검승부 아닙니까? 양자우도로 박근혜 문재인이 붙었는데 박근혜 캠프는 임명장을 200만 장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캠프는 10만 장도 채 못 뿌렸어요. 네. 그때 1등이 우리 신계륜 전 의원이 1등했고 아. 제가 2등했거든요. 그 랭킹을 세웁니까 원래 그게? 아니 그냥 워낙 안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대위 때 임명장 주는데 인사추천위원회 검증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저 그렇게 하니까 아무나 주지 말라고? 아무나 주지 말라고. 야. 근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때는 그때는 한 100만 장 이상 뿌렸을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임명장 이렇게 하고 특보 위촉하고 이런 게 본인한테 소속감을 주는 겁니까?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네, 진짜예요? 시골 왜냐하면은 분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임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급이 높아요. 그냥 보통 위원장 아니면 부위원장이에요. 어. 아 이렇게 임명장이 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임명장을 다 주면 그냥 직책이 아, 다 거기 붙어 있는 직책이 무슨 위원장이 세 보인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누구도 위원장, 네. 누구도 네. 위원장. 그 당연히 허재무 말단 간사에 임명합니다. 위원장 안 하죠. 위원장 기분 나쁘지. 허재무 뭐 예를 들면은 문화예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막 감트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그때 박근혜 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임명장에 그냥 직인 대통령 후보의 직인을 프린트로 안 하고 네. 도장을 찍었어요. 직인은. 직인 도장을 그래가지고 그거 찍는 애가 팔이 떨어지는구나. 관절염 걸렸겠네. 찍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어. 그래서 알바를 써가지고 계속 쭉 이런 책상 앉혀놓고 야 너희들은 이것만 찍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찍고 거기에 이제 직급별로 한 게 네. 장차관급은 무슨 특별위원장 어. 뭐 의원급은 위원장 네. 당협위원장급은 뭐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경력만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다 생성하는 거구나. 다 줬어요, 네. 임명장. 검증도 별로 안 했어. 아니 그래도 맛이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실물로 프린트아웃 된 그렇죠. 임명장을 상장 받아봤을 때 느낌으로 받는 내가 좀 거죠. 뭐가 됐구나. 더 효과적인 거는요. 네. 그걸 이제 후보가 딱 수여까지 하는 거예요. 어. 수여하고 같이 사진 한번 딱 찍고 이거는 그냥 직방이죠. 아니 관광지를 그거 놀러 하다가 가는데 끝나는 놀러 가는데 맛집을 들어가는데 네. 이런 상장들이 딱 걸려 있어요. 어떤 뭐 캠프에서 뭐 만약 이재명 후보 뭐 직인 딱 찍혀 있고 그것만 보고 이거 자랑을 하시더라고 진짜. 그렇구나. 엄청 근데 아, 요즘에는 예. 그냥 이렇게
이걸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아 문자 뽑아서 파일로. 쓰시라. 그냥 이걸로 주더라고요. 네. 요즘. 아마도 2017년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선거 실무 총괄을 했어요. 한 30일 동안 하는 거는 그겁니다. 임명장 나눠주고 지지 선언하고 이게 다예요. 아, 조직하는 게 예. 대부분이라는 하루 건데 내내 그거 합니다. 맞아요. 아마도 이제 이런 분야의 달인이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아이고.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심지어 본선도 못 가고 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가 보셨습니까? 끝인가 안타까워요. 보고.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5년 정도만 더 젊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동훈 후보랑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나이가 들으셨구나. 아. 순발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맞아. 예. 체력이 많이 저하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 자기가 책에 쓰고 자기가 중요하게 발표했으면은 그게 너무 최소한 발목을 그거는 잡은 알아야지. 이병태 교수가 네. 나 모르고 썼어요. 그거는 좀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네. 결국엔 좀 나이 드신 게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하.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 하나 한 곳이 허전하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촌철 살인, 유머, 네. 때로는 직설적으로 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뉴스 메이킹은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저번이 또 화제를 몰고 다녔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런 정치인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저런 분이 정치계를 떠난다니까. 좀 소장이 안타까운 봤을 때 어제 그 은퇴 모습이 홍준표 다운 은퇴였습니까? 그렇죠. 그냥 깨끗하게 아. 나 그냥 탈당까지 한다 이거잖아요. 정계 은퇴 플러스 탈당. 오. 나 이제 정치 안 해 이제 나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탈당은 그러면은 사실 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죠. 메시지를 던지고 간 거. 내가 30년 동안 이 당에서 그렇게 DJ 정권 때부터 저격수하면서 맞아요. 핍박받으면서 네.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당원들이 나를 안 뽑아줘? 너무하네. 윤석열도 대통령 아니, 시켜주면서 근데 봄과 여름님이 홍준표 은퇴를 믿나요? 이렇게 했던 게 왜냐면 이번이 첫 있었죠. 번째 은퇴가 아니고 앞에 이번에 동대문 진짜- 선거 때 한번 있었기 이번 때문에 진짜 2013년? 그래요. 예. 그런 느낌이 화가다. 본인은 이제 안 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기대 게임에 부응을 못해서 홍준표는 토론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사람들 홍준표 토론 굉장히 유시민만큼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한동훈을 이른바 압도하지 못한 거야. 맞아. 그게 이제 이유고요. 홍준표라는 사람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 왔더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민주당에 맞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 DJ가 영입하려고 네, 했었죠. 하려고 했는데 안 온 거죠. 그죠?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근성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서민과 못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맞아. 화법이 굉장히 쉬워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 영입하세요. 뭐 저는 좋다고 봐요. 영입하시면 홍준표 정도면 전 보수 인정합니다. 아니 뭐 본인 말로는 민주당이 늦게 연락해서 이제 그 김영삼의 호출을 받았다는 주장도 네. 했다고 하던데 근데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보수 우파의 원로로서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때 네. 이제 떠밀려서 요구에 의해서 음. 좀 나올 수도 비대위원장이나 있다. 당대표 하시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보수 우파를 개혁하고 바꾸는데 대장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2차 경선 결과 지금 찌란 씨가 난무하던데 장수영님 알고 계시죠? 1등 누구예요? 1등 한동훈이에요, 김문수예요. 김문수겠죠. 그래요? 근데 네. 한동훈 쪽에서는 자기네가 1등했다고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1등 한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계속 있던 여론조사를 흐름들을 봤을 보고 때. 각 캠프에서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다 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다 했어요. 비공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김문수 한동훈이 될 거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며칠 전부터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원 투표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몰표 현상이 50% 나오더라고요. 넘었다고 몰표 당원이 현상. 몰표? 당원이 몰표가 나왔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가 열받지. 그거 보고 급하다고 싶으니까 나 당권 관심 없어요. 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면서 그 전날 전전날 자꾸 구애를 한 당원들을 거구나. 향해서 네. 메시지를 네. 메시지도 냈었어요. 의원들한테도 나 당권 나 관심 없으니까 니들이 해. 나는 대통령 후보만 되면 돼. 계속 이렇게 낸 이유가 타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거든. 자꾸 김문수한테로 쏠리니까. 야, 거기서 힘들었던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1등을 했을 것 같고 음. 한동훈이 2등
했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김문수 득표 전략이 김덕수 전략이라고 불릴 한덕수 정도로 김문수. 한덕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한덕수 대행은 결국은 내일 아마도 퇴임식을 하고 5월 2일 날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점은 이제 그 사무실을 어디 얻었나 봤더니 나경원 후보가 썼던 사무실을 아마도 이제 계약을 이어받아서 하는 상황이고 그 나경원 네. 후보도 오세훈 시장한테 받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풍수지시를 보고 명당 자리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왠지 안 나오고 진 후보 사무실 들어가는 거 마땅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도요. 선수가 높아져도 아, 그러니까 계속 네. 당선되면은 좋은 층이나 좋은 방향으로 안 가요. 원래 있던 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좀 다급하지 않았나 이런 어.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물론 뭐 나경원 오세훈은 또 다른 관계입니다만은 결국은 친윤 성향의 사람들이 돌고 돌면서 사무실도 물려주고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한덕수 이제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당의 후보들이 아직 경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 돕겠지만은 지금 그쪽 진영에 좀 서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원급은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중 대략 한 6, 70명 정도가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야. 60명, 70명이 라고 오. 연판장에다가 사인까지 다 했다. 이미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야.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희화화되고 형식적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당 지도부도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 봐봐요. 결국 우리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연 확장하겠다. 더 뭐 큰 단위로 하겠다. 큰 네. 집 짓겠다. 이래버리잖아요. 네. 한덕수랑 무조건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후보가 되더라도 네. 그냥 한덕수가 중도 보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가 될 근데 그게 가능성이 이제 높다. 당원 당규에도 약간 저촉이 되고 해당 행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를 이렇게 빅텐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죠.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에도 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지도부가 대부분의-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의원들과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점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바로 국민의힘 입당을 해가지고 그냥 아이 경선은 무슨 경선이야. 김문수가 됐어. 덕수 형이 해. 해? 아, 이건 형이 해. 아 그걸 밀어주기. 내가 뒷받침할게. 김문수보다 형이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지 문수 덕수 형제 같네. 을지문덕 살수대첩 문수 덕수. 그렇게 할지 이제 만약 혹시 한동훈이 돼서 네. 한동훈은 안 해. 나는 이제 뭐 나는 그냥 나 대선 나갈 거야. 나 단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무선권이 맞습니다. 후보한테 있으니까. 네. 전 조금 다르게 보는데 한동훈이 되면은 여론조사 단일화 경선하더라도 한동훈이 한덕수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보는데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김문수는 뭐 모르겠어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평소에 했던 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3일 정도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네. 약점돼 가지고 때리면은 한덕수 쓰러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안 하고 싶어해요. 여론조사 경선 한덕수가 한덕수도 그렇고 당의 지도부도. 왜 그러죠? 당의 지도부나 중진원들은 다 그냥 한덕수로 나가야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뭐야, 생각을 이게. 해.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헌법 8조 2항 위반이야. 뭔데요? 8조 정당. 정당은 민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아, 그게 그 민주적이지 합의와 대화 토론 합의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수결이다. 네. 다수의 아니, 뜻이기 거기에서 때문에. 요식적이라도 투표 행위를 해야 돼요 원래는. 글쎄, 과거에 그냥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흔쾌하게 그냥 뭐 덕수 형이 해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반발 안 하고 추대가 그게 더 된다면, 네.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 동네 고향 문수 형을 진짜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진짜. 영천시 인고면 근데 그 내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좀 이따.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김문수가 이길 수도 있다. 아 여론조사 우리는 한덕수로 가야 되는데 이길 수도 있다. 김문수가 이긴다. 그럼 이거 되게 웃긴 상황 아니냐. 아. 한동훈 아까 얘기하신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되게 웃긴 상황 아니,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단일화 경선 없다. 음. 그냥 단일화 논의, 합의, 추대 이런 것만 있다.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후보가 그렇게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에 있는 사람들과 한덕수 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겠다. 이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예. 그래서 김문수를 설득을 한다 그러는데 김문수 후보 쪽도 내분 일어난 거예요. 네 분이 이제 유상범, 박수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 그냥 덕수영 하라 그래요. 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김재원 의원이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내 지금. 아, 내 우리 눈앞에, 전략키를 쥐고 있는 그분이. 내 눈앞에 예. 왔는데. 지금 무조건 우리가 된다. 우리 상주의 아들 김재원 잘하네. 의성인가? 의성. 의성 마늘처럼 지금- 속하게 해주세요. 양보 어딨어? 무조건 단일화. 야. 단일화 뭐 다 이상한 룰을 만들어? 안 해. 그럼 우리 그냥 단일화 안 하고 그냥 나갈 거야. 야, 한판 붙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싸웠대요. 야, 내가 봤을 때 우리 김재원 형님이 신났어. 대구시장 따는 동 당상이야 지금 느낌은. 그렇지. 그렇게 네? 이제 반발하면은 네. 이제 상대방에서도 알았어. 내년에 대구시장 줄게. 이럴 그러니까 거고. 그래. 김문수가 돼도 그래 너 대구시장 해. 결국엔 이러니까 원하는 거 따려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국민의힘은 해체되고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너무하다. 생각해요. 이거 예, 너무해요. 원장님. 이거 말이 안 돼. 사실 경선이 나와서 법률적 행위로서의 경선이 있고 기타권도 냈잖아요. 정치적 심지어. 행위로서의 맞아요. 경선이 네. 있는데 법률적인 거는 당연히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건데 단일화는 정치적 행위여서. 맞아. 근데 네.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정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 국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경선했어 그러면? 당의 저 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후보 초대하고 말지. 경선보다는 대국적인 결단, 결단이다. 양보. 대국적인 양보. 이것이 민주정치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위헌 야. 소송 들어가면 당 해산 사유됩니다. 아니, 정말 좀 심하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심각합니다. 과연 한덕수라는 사람이 왜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라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을 사고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그 당에 그런 사람 천지. 안철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한동훈은 내가 윤석열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아바타인가 아닌가 증명해야 되고 그 당에는 대부분이 정치해야 될 이유가 없는 아니 사람들 말씀 나온 김에 진짜로 김문수가 최고야. 안철수 대단한 게 홍준표 정계 은퇴하는데 안철수는 도전을 이어갈 것 같단 말이죠. 그 태도도 재밌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적인 결단과 행보와 판단은 솔직히 좀 해석이 불가능해요. 아니 왜냐면 홍준표보다 대선도 더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이분 네 번째잖아 심지어. 예. 하여튼 잘 해석이 안 돼요. 예. 분석도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